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힘드시죠?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제 직보가 끝나서 힘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리닉 하고 있는데 보통 내신할 때 저는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좀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게 혹시 보셨어요? 그 한 3주 전에 이 학원 바로 앞에서 불 났었잖아요. 앞에서 차에서 불이 막 헐헐 타서 한 거의 반 정도가 탔어요. 그래서 막 연기 엄청 나고 막 그래서 이건 뭔 일이냐라고 있는데 제가 그때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옆쪽에 그 막 원어민들 다니는 애기들 다니는 이런 영어 학원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마침 그 집에 갈 시간인지 원어민 선생님이랑 1층으로 내려오는데 막 연기 자욱하고 불 나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약간 엿들었어요. 아, 요새 애기들 영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상황을. 그래서 되게 원어민 선생님 계시니까 막 두근거리면서 봤는데 애기들 파이어, 스모크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쉬운 걸로 뭐 다 말하는데 뭐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한대복에서 영어 내신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음, 그래서 우선 이번 방학 그 수업은요. 포인트는 이제 구문이랑 어법입니다. 보통 구문 수업이라고 하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법도 이제 같이 대비를 하고 독해는 숙제로 나갈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기 QR코드는 제 블로그예요. 그래서 한대보고 분석 자료, 시험 분석 자료 지금 모르겠네요. 제가 한 6, 7년치는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나 학년별로 좀 궁금하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트 같은 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결국은 이제 영어 내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내신 설명회가 아니니까 막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 건데 올해 한대부고 1학년 시험이요. 제가 지금까지 한대부고를 거의 한 이제 8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8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대부고 시험 중에 가장 변화가 많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변화와 시험 범위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까지 다 좀 포함해서인데요. 우선 본문 변형을 말씀을 드리면 한대부고 시험 범위 많다는 거 모르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한대부고가 시험 범위가 많지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본문 변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 많은 것을 내가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면 시험지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대부고 내신을 하는 모든 어떤 히스토리 중에 최초로요. 전 지문 전체가 싹 바뀌어서 나온 문제가 올해 처음 나왔어요. 저 처음 봤는데 뭐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지문을 완전히 새로 쓰시진 않을 거잖아요. 아마 챗 GPT가 써줬겠죠. 그래서 챗 GPT가 써서 이걸 선생님께서 검수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트렌드가 그래도 좀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지 난이도 자체도 조금 길이감도 길어져서 이 스타일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대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대치동 학교들 시험들이 좀 이런 스타일로 가는데 이제 한대부고도 이런 명문고 반열로 점점 가서인지 이제 대치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치 스타일을 조금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대부고는 아직 이렇지는 않지만 대치동 뭐 중동고 뭐 휘문고 뭐 진선 이런 데는 선생님이 나 시험 그냥 어렵게 다 낼 거거든. 풀 수 있는 친구만 알아서 풀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본문을 다 바꾸든 자시든 100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그 편차가 상위권과 좀 중위권이 커질 수 있는 스타일이 이 대치 스타일로 이렇게 본문이 변형되는 스타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올해 한대보고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휘력, 독해력 되게 뻔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드리고 싶냐면 피지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피지컬이 약하면 지금 현대부고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요. 우선은 지금 2학년 선배들 1학년 때 시험 범위가 지문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한 70개 정도로 줄었어요. 시험 범위 줄어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어장을 미친 듯이 내시고 있습니다. 표제어만 700개가 넘고요. 근데 표제어만 700개 외우는 거 금방 외울 것 같잖아요. 예문 다 나와요. 근데 그 예문이 단어 하나당 예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예문 나오고 파생어 나오고 유의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문 70개도 어차피 지금 중학교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 단어장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영어 피지컬이 약하면 시험 범위를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제 수업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모의고사 올해 9월 거, 10월 거 한 2회 정도를요. 듣기까지 포함해서 진짜 시험처럼 한번 풀려보세요. 우리 아이 점수가 70점대다, 70점대 이하다라고 하면 한대부고에서 내신 점수 안 나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 독해, 피지컬이 안 돼버리면 이 시험 범위에서 제대로 다 디테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 좀 학교 스타일로 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되게 성실함으로 커버가 됐다면 지금은 실력적인 변수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올해 특히 이 어법 쪽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당연히 상위권 변별할 때는 어법 문제 중요하고 객관식 같은 데나 서술형에서 어법 틀린 거 모두 고르세요. 어법 틀린 거 모두 고치시오.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풀려보셨잖아요. 이 올해 1, 2학년 어법 오류 모두 고르시오 문제인데요. 답이 4개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틀린 걸 4개를 골라야 되면 맞는 걸 하나 고르세요가 맞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걸 4개를 고르게 해서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2학년 2번 나왔고 1학년 1번 나왔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서 틀린 거 4개 답을 고르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른 친구는 또 다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내년까지 간다면 아마도 갈 것 같은데 기본적인 어법, 문항을 풀 수 있는 실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출제, 그 문법 문제만 놓고 보면 솔직히 문제는 되게 좋아요. 변수가 날거나 논란이 될 만한 문법 문제 안 내십니다. 근데 수능에서 다뤄지는 문법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쉬운 문법도 내버리고 그리고 되게 길고 어려운 문장의 구조 같은 것도 파악하는 걸 다 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다 시험장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시험 유형들 제가 붙여놨어요. 근데 오늘은 내신 설명회가 아니니까 가볍게 이런 유형들 다 올해 시험입니다. 올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 1학년 거 이번에는 2학기 같은 경우는 객관식만 좀 독특하게 나오고 있어요. 단어장이 10문제입니다. 지금 4문제 중 하나가 단어장으로 나오는데 예문, 유의어, 파생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어장에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여기서 틀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들인데요. 여기 보면 제 기억에 여기 제일 왼쪽에 17번 있죠. 문장 삽입 문제인데 지문 전체를 새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글을 읽고 모의고사처럼 독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이 뒤에 문법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한 포인트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문장 전체에 이렇게 거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서술형 같은 걸로도 다 활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뭔가 영어 피지컬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조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의 원인들 찾아보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영어 실력이 조금 약해서 지금 고1 모의고사가 70점대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친구가 논리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1 모의고사에서 논리력을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고3 정도 지문이 돼야지 문해력, 선지에 대한 논리력 중요하죠. 고1 모의고사 같은 거는 결국은 문장부터 봐야 돼요. 이 한 문장 단위로 내가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결국 고1 때 어느 정도 선방을 해도 고2, 고3 때 100% 빵꾸 납니다. 100% 빵꾸 나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문장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제가 내신할 때 다 대학 간 선배들이에요. 이 친구가 제 기억에는 뭐 고대 의대 가고 뭐 한양대 의대 가고 다 그냥 스카이 간 친구들이 내신 기간에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자, 질문 한번 보시면 아주 문장 전체 디테일로 봤을 때 문법 구조가 이렇게 쓰는 거냐 맞냐 틀리냐 좀 더 가서 이 문장의 흐름이 그러면 글의 흐름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정도까지 질문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질문을 시험 범위가 70개가 넘는데 모든 지문의 디테일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영어에서는 결국 탑티어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방학 때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대비시킬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우선은 모의고사 기출 독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의고사 와서 독해 수업 듣고 싶다 하면은 이 수업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다른 기출 모의고사 독해 수업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법을 배우고 문법을 독해랑 문장 독해와 그리고 문법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수업을 합니다. 첫 시간에 이걸 해요. 밑줄 쳐주고요. 이 밑줄 친 게 목적어야 보어야 구분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이걸 시키면 애들이요. 눈에서 이미 사실 뭐 약간 의심의 눈초리와 뭐 사실 조금 심한 친구들 눈으로 욕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막상 시켜보잖아요. 우리 애가요. 목적어 보어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반에서 이거 완벽하게 하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날려먹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사형식, 오형식 했으면서 문장 속에서 목적어 보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첫날 용어 정리 싹 하고요. 애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든다고 하면 그건 제가 책임지고 설득시키겠습니다. 제가 다 설득하고요. 이 배운 걸 가지고 여기 지금 문항수 보시면 400개 넘죠. 원래 작년까지 400개 넘게 풀렸는데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올해는 100개에서 150개 이하로 끊을 겁니다. 그래서 배운 문법 개념 단순하게 복습할 수 있는 문제들 한 100개 내외로 문제 풀리고요. 그리고 문법을 배우죠. 뭐 형용사절, 관계사절 배우면 그걸 당연한 얘기지만 문장 해석에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있죠. 문법은 배웠어요. 근데 해석할 때는 맨날 감으로 한대요. 그런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빵꾸 납니다. 100%. 반대로 그 친구들이 이 디테일을 잡아내고 채울 수 있으면 영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요. 아이들이 직접 제가 고른 문장들을 수업 때 해석을 합니다. 손으로 해석 써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이들 해석을 하나하나 보고 제가 수업 때 첨삭을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유연하게 해석을 잘했어. 이런 칭찬도 해주지만 이 부분 시제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능동수동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해석해서 빵꾸 난 걸 다 얘기해 주고요. 제 경험상 한 3번 정도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 그게 고쳐집니다. 시제 날려먹는 거 이제 애가 시제를 보기 시작하고요. 능동수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걱정인 게 지금 방학 때 수업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인원이 조금 제 예상보다 많다면 그 선배들을 다 섭외해서 선배들을 한 뭐 7명, 8명씩 담당하게 해서 그 선배들한테까지 그냥 첨삭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때 아마 대치동에서 한글 해석 직접 해석받는 수업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시킬 거고요. 자, 이렇게 문장 같은 거 다 하고 수업 때 다루지 못한 문장들은 숙제로 해석 써와야 되고요. 숙제 해온 거 어머니들께 다 사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공부할 거예요. 자, 문법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쉬운 문장 문제부터 활용하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서 한대부고가 어떤 포인트로 문법을 내는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을 풀릴 거예요.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고요. 선지는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으면 6개, 7, 8개까지 있어요. 어법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문제고요. 답은 1개일 수도 있지만 뭐 3개, 4개, 5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든 포인트고 내신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문제 풀릴 거예요. 이렇게 풀리는 전략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아이들이 어법 오류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저는 문법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맞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뭐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뭐 일진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막 이렇게 똑같은데 맨날 맞다 보면 이제 눈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문법 문제를 풀고 맞아보면서 이제는 이 밑줄 부분이 도대체 어떤 데를 때리려고 하는지를
눈치채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방학 동안 문법 문제 되게 빡세게 풀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문법 배워서 독해하고 문법 문제 풀리는 이 수업인 건 다 아셨을 건데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 제가 3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길어도 3시간 반 동안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독해 수업까지 못합니다. 근데 독해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 2회분을 제가 숙제로 줄 거예요. 모의고사 2회분을 숙제로 줄 건데 그 중에서 한 회는 필수 숙제로 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한 회는 선택 숙제로 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구가 모의고사 2개씩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하시면 2회를 좀 다 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학년 단어장입니다. 1학년 단어장인데 단어량이요. 보통 단어장들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어장 시험 범위도 늘어났다 보니까 방학 때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요. 이 책은 그냥 오늘 바로 사셔서 외우게 해주시면 돼요. 외우게 해주실 때요. 단어도 좋지만 단어는 당연히 외우는데 예문까지 다 읽어보게 좀 시켜주세요. 어차피 시험은 예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단어장 꼭 좀 외우게 하고 혹시라도 입학 전에 단어장을 한 2-3바퀴 돌려놓으셨다. 그러면 시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중요하고요. 숙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매주 단어장 시킬 거고요. 그냥 단어장 뜻만 쓰는 게 아니라 예문 시험도 볼 거예요. 예문 시험도 당연히 공부해서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법 리뷰 문제랑 해석 문제 줄 겁니다. 자, 독해 숙제가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독해 기출문제 숙제를 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은 그 지문을 검색합니다. 자, 그럼 이 모의고사가 몇 년 언제 기출 모의고사인지 파악하고 EBS 들어가면 답지 예쁘게 있죠. 그럼 그 답을 예쁘게 옮겨 적으면서 글씨 연습을 해줘요. 의미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고2는 기출문제 제가 주긴 할 건데요. 나머지 추가적인 독해 숙제는 사설이나 아이들이 답 구할 수 없는 거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고1 모의고사는 점수 좋은데 다른 모의고사 점수가 이상하면 그것도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못 뺏기게 독해는 무조건 풀어오도록 최소한에는 풀어오도록 시킬 거고요. 그러고 이제 학원 제가 사실은 좀 이런 것 좀 잘 못하는데 학원에서 이거 넣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고대 경영관 친구가 이번에 합격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2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계속 3등급 받다가 2학년 때 수업 듣고 계속 1등급 받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경영 가고 싶었는데 마침 또 저도 연대 경영이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이렇게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듣고 자리 잡았으면 영어는 더 탑티어 됐겠죠. 더 탑티어 됐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냥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우선 저는 어쨌든 한대부고에서 열심히 영어를 내신하는 입장이고 아마 많은 경험과 아이들에게 좀 그래도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학 수업을 통해서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이제 고등학교 때 다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대부고 영어 내신 난이도에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고 특히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거 방학 동안 좀 익숙하게 내가 풀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복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